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농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농가는 내가 어릴 적 여름 방학 때 가족과 함께 종종 방문하던 할머니 댁 근처에 있었어요. 달리기 좀 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유명한 이곳을 용기 시험 삼아 방문하곤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 농가에 대한 불길한 소문을 주고받으며 가능하면 멀리하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고는 어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여름의 한가운데 오후 내내 찌는 더위를 피해마당에서 뛰어노는 것도 지겨워진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농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사촌들은 농가의 미스터리를 직접 확인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해질려 무렴 몰래 그곳을 향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기묘한 적막감에 휩싸였어요. 풀과 나무는 바람 한 점 없이 가만히 서 있었고 여느 때와는 다른 차가운 공기 가을이 주위를 감싼 듯 했습니다. 농가는 외관상으로는 별 볼 일 없이 버려진 집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먼지 투성이었지만 묘하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방을 지나 도착한 주방 구석에는 낡고 찢어진 신문 기사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들은 주로 실종, 미스터리 사건, 미해결 사건 등 불길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기사 속 인물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남아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촌 중 한 명이 홀린 듯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갑자기 바닥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보았는데 오래된 나무 바닥에 한 판이 조금 들려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작은 칼을 사용해 판을 들어 올려붓기로 했습니다. 바닥 밑에는 문서와 사진들로 가득 찬 상자가 있었습니다. 사진들 속 인물들은 실종자 기사 속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었고 웬일인지 사진 속 그들은 모두 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 농가에 얽힌 불길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얄궂게도 이 모든 것이 마을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 닫혔고 우리는 비명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서둘러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두려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뛰어나오는 도중에 방 한 칸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눈치챘죠. 본능적으로 한번 보게 되었고 그 방 안에서 마을의 동상이 서서히 돌아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 없는 동상들은 공포에 질린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땐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아 있었고 우리 주변엔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농가에 다시 가보려는 시도는 꿈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경험은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그곳에 존재하며 마을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종종 그날의 농가를 떠올리게 될 때마다 차가운 공기와 적막한 침묵 속의 경고가 귓가에 메아리치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공포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정민은 늦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의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웬일인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민은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 그녀는 이상한 채널 하나에서 멈췄다. 화면에는 낡은 아파트 복도가 어둡게 비춰지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아파트 복도와 무척이나 닮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깜짝 놀랐다. 화면 속 복도는 아무 소리 없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정민은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피로가 밀려와 리모컨을 옆에 던져놓고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한밤중 정민은 이상하게 잠에서 깼다. 희미한 TV 소리가 여전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TV 속 화면에는 이제 복도의 끝에 모호한 형체가 서 있었다.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정민은 놀라서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바꾸려 했으나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채널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냥 TV를 꺼버리려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TV 속 형체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정민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TV 속 인물이 점차 가까워지자 그녀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형체는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정민은 얼어붙은 몸을 애써 움직여서 TV를 껐다. 방의 정적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수면제를 찾으러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르고 수면제를 삼킨 뒤 다시 소파로 돌아가 누웠다.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였다. 누군가가 집 초인종을 눌렀다. 정민은 소름이 돋았다. 밤중이었다. 누가 이 시간에 그녀의 집을 방문한단 말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도어 스코프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불안을 느끼며 현관문을 잠갔다. 다시 소파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문득 아까 TV 속 장면이 떠올랐다. 그 형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정민은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앱에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15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게시글을 클릭하자 몇몇 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고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민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깨어나는 듯한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추워졌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정민은 무거운 눈을 떠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며 TV를 다시 켰다. 다행히 이제야 평소처럼 정상적인 채널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밤의 일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민의 아파트 15층에서는 가끔씩 TV 화면 속에서 본 그 형체가 목격되곤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점점 15층을 피하기 시작했고 정민 또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형체가 정말로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에 남겨진 그 정적과 알 수 없는 공포는 그 어떤 설명보다 확실히 그녀의 기억에 새겨졌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 4명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흉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곳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기이한 소문이 떠도는 장소였다. 시골 외곽에 위치한 이 집은 30년 전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밤이 되면 미스터리한 빛과 소리가 난다는 말이 많았다. 우리는 일요일 늦은 저녁 각자 비상 손전등과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챙겨 출발했다. 도착하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고 집 안에서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언제 벽이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이목구비가 우리를 맞이했다. 잔뜩 긴장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기를 느꼈다. 여름밤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고 이상하게도 불어올 때부터 그쳤던 바람이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불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름이 돋았지만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집안은 버려진 지 오래된 것답게 더러웠고 곳곳에 거미줄이 성글게 쳐져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는 모든 주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상한 점은 사진 속 사람들이 우릴 쳐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진의 눈동자가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모두가 그 앞을 빨리 지나쳤다. 1시간쯤 집안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잉크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나를 구해주세요. 라던가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같은 절박한 내용의 글이었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그 아래의 작은 아이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한 친구가 무언가 기분이 나쁘다며 나가자고 했고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방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방 안의 문이 갑작스럽게 닫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손을 어떻게든 뻗어 문을 열려고 했으나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에 오래된 라디오에서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고저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에는 무언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날뛰며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우리는 곧장 달려나가 그 집을 벗어났다. 달빛 아래에서 멀리서 본 그 집이 창문에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일은 없었다. 시간을 지나면서 그 집은 시차에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도 그곳을 지날 때면 묘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어쩌면 그 집은 정말로 저주받은 것이었을까? 아님 그저 우리의 상상력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 진실은 아마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